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정말 불편하시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세션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요. 최대한 저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이제 파워브레이커의 PM을 맡고 있는 염근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프라스트럭처 파워의 3레이어 중에 가장 밑에 있는 커넥티드 어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컨텐츠는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전력 배전이 진화를 하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스마트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드리고 스마트 판넬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전력 배전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력 배전이 진화하고 있는 거 느끼고 계시나요? 통상적으로 전력 배전을 보시면 전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가장 고지식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길 되게 싫어하시죠. 가장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안정된 시스템을 건드려서 그 힘든 변화를 또 겪고 싶지 않은 것들이 가장 먼저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현 시대는 계속 똑똑해지고 있어요. 세상이 계속 똑똑해지고 있고 분산화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또 사용하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제품이든 수많은 제품들이 IoT를 겪으면서 많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게도 지금 현 상황, 지금 앉아 계신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도 또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계속 인터넷이나 세상에 연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 때문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정이라든지 법규라든지 또는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고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어떤 티어리 같은 것들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스마트 판넬 같은 어떤 배전반들도 이볼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사회에서 요구하기 전에 미리 준비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판넬들은 여러분들과 소통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 현장이라든지 또는 감시반에서 항상 누군가가 대기를 하고 감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판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트립이 나는지 안 나는지, 또는 알람이 뜨는지를 계속 감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부터 또는 미래에 조만간 다가올 미래에서는 이 판넬들이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동영상 음영 안 나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스마트 판넬을 설치를 했어요. 스마트 판넬을 이런 공장에 설치를 했는데 스마트 판넬이 여러분의 모바일 핸드폰이라든지 핸들 디바이스로 이제 메시지를 날려주는 거죠. 실제로 이런 기능들은 정말로 가능한 기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놓는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알람형 메시지는 이메일 노티피케이션입니다. 이메일 노티피케이션을 조금 더 진화시키면 이렇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 판넬은 여러분들이 이제 판넬과 정말로 옆 사람과 대화하듯이 어떤 다이얼로그를 형성시킬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나 A24 판넬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라고 이제 지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판넬 A24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판넬이 이분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죠. 나 지금 어디에 과부하가 걸려 있어 해결해줘. 그랬더니 이분이 어떤 액션을 취해서 그 과부하를 해소를 시켰더니 잘했어 라고 답을 한 내용입니다. 동영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갈게요. 네. 이렇게 계속 이볼브 되고 있는 어떤 판넬들 또는 시대 상향들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요구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새로운 기회라고 보실 수 있고요. 어떤 이런 요구사항들 때문에 이것들을 미리 적용한 판넬들은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더 까다로워진
규정이나 표준을 준수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지금 적용이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안정성이 가용성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장비의 수명이 연장이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판넬들이 제공해주고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감시하고 있음으로써 실시간으로 프로액티브하게 수정을 할 수 있고 또는 액션을 취할 수 있어서 수명을 늘리고 또는 지속성을 늘릴 수 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커넥티드 오퍼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결된 제품이다 보니까 보안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다른 세션들에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보안에도 굉장히 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한 강요를 받고 있어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판넬을 적용을 하면 앞으로 또는 지금 강요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 또는 사항들이 쉽게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장점들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판넬을 적용하면은 정말 수많은 장점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저희는 한 4가지 집약된 단어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프로텍트입니다. 스마트 판넬, 저는 이제 배전반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슈나이더 일렉트릭 로우 볼티지의 가장 강력한 이제 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로텍트 저는 보호를 가장 중요시 생각합니다. 기기나 인체의 보호 없이 전력 배전만 신경 쓰는 그런 배전반은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차단기류, 퓨즈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호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장 강력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스트럭처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이 이제 프로텍트 외에 나오는데요. measure, 그다음 connect, 그다음 act라는 이런 3가지 액션들을 통하여 여러분들께 많은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퍼실리티를 개선할 수 있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가 왜 중요한지, 누구한테 어떻게 중요한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제 판넬을 처음부터 설계부터 사용하시는 여러분들까지 다 보시면은 정말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관심이 있는지를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제일 처음에 설계를 하시는 분들, 이 설계된 디자인들이 얼마나 검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얼마나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검증된 설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가고 또는 이걸 가지고 이제 고객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쌓였을 때는 더 많은 프로젝트를 수출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남들과의 차별점을 분명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데이터가 쌓였고 검증됐다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스마트 판넬을 표현할 때 TBDA라는 스트럭처를 얘기를 합니다. TBDA는 Tested, Validated, Documented, 그다음에 Architecture 이렇게 4가지 용어인데요. 슈나이더가 시험해보고 검증해보고 그거를 문서화한 아키텍처입니다. 이걸 여러분들께 항상 공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게 이제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품을 제공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내구성과 혼성을 가진 시스템이 이미 설계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내가 건축업자다 또는 판넬 빌더다. 저는 이제 이걸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판넬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서 뭔가 설계를 해준 사람 또는 스펙을 지정해 준 사람들이 내놓은 걸 그대로 이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건 뭐죠? 이윤이죠. 내가 이 설계업자가 너는 그럼 100만 원에 이걸 만들어 와. 근데 100만 원에 만들려고 이제 시키긴 했는데 그 제품 설계를 보니 다 바꾸면은 내가 한 150만 원 들어요. 손해를 봐. 그런 경우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판넬은 이런 부분에 플렉시빌리티를 좀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바꾸지 않고서도 스마트 판넬 또는 커넥티드 오프를 적용할 수 있는 이제 디자인을 제공을 합니다. 쉬운 개조,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러닝하고 있는 판넬을 개조하기 되게 좋은 여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파워태그나 또는 저희 마스터팩 MTZ 같은 새로운 제품들은 정말로 쉽게 제품을 커넥티드 오프로 변경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코리치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코리치라는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커넥티드 오퍼로 판넬을 만들었을 때 이걸 쉽게 커미셔닝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툴입니다. 연결만 하면 이 제품을 설정할 수도 있고 쉽게 제품이 뭐가 연결이 되는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인스톨러 또는 SI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구현하는 데 조금 더 많은 도움을 드립니다. 슈나일렉트릭이 아까 김태기 매니저 설명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을 드린다, 같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이꼬리치 설명드린 부분도 저희 SI나 인스톨러가 이제 쉽게 적용하시고 적용하실 수 있는데 좋은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퍼레이트, 지금 여지껏 오후 세션에 내내 이제 오퍼레이터 하시는, 그러니까 빌딩 소유주, 시설 관리자 정말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욱더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안정성이 향상이 되면은 실제로 건물의 상주에서 또는 건물의 렌트를 해서 들어가 계시는 분들의 오퍼레이션 그 효율이 올라가죠. 그렇죠? 생산하고 있는 물건들이 갑자기 우리 건물의 빌딩이 전력이 안 좋아져서 못 쓰게 만들어졌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절감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판넬을 보면서 또는 판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확인하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시설물들의 전력 변화를 이제 확인을 하면은 언제 유지 보수를 해야 될지 스케줄링을 액티브하게 할 수 있어서 그 효율성을 더욱더 유지 보수를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코리치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지금 옆에 보시면 실제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이코리치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코리치 소프트웨어를 PC를 통해서 스마트 패널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뭐가 어떤 제품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쉽게 파악을 하고 몇 번 노드에 몇 번 어드레스에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어떤 설정으로 설정이 되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손쉬운 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판넬 빌더 또는 커미셔닝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절차적 연계되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툴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부분에 계시든지 제품을 사용하고 연계하고 또는 에너지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 스마트 패널이 뭔데, 스마트 패널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스마트 패널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아까 스마트 패널을 가짐으로써 몇 가지의 좋은 장점들을 있지만 그 중에 4가지로 추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도 그 장점들을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일 처음은 프로텍트입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기를 사용할 때 가장 안전해야 된다입니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하려면 이제 사람이나 시설물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텍션 기능이 가장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텍션만 제공을 하면은 이게 스마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벤트 분석이라든지 전력 복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 예로 첫 번째가 마스터팩이나 컴팩트 서킷 브레이커와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전통적인 슈나이더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정말 많이 팔리고 있는 전통적인 브레이커들입니다. 보호 장치들이죠. 그래서 한데 얘네들은 에너지 소비에 대한 데이터들을 또한 제공을 하기도 하고 장비의 상태들을 통신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액티나인 서킷 브레이커들 또는 누전 차단기들이 가장 말단에서 배전반의 가장 말단에서 여러분들의 시설물과 인체를 보호를 하는 동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코리치 에너링스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스마트링크 같은 제품들과 연결되어서 자동으로 리셋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트립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팩은 ACB입니다. 에어 서킷 브레이커고요. 에어 서킷 브레이커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당연히 오버로드에 대한 보호이겠죠. 과전류 보호를 반환시로 보호를 하고요. 반환시로 보호를 했을 때 또는 단락으로 보호를 했을 때 서멀 메모리를 제공을 함으로써
즉각적인 트립을 방지합니다. 즉각적인 재기동을 방지합니다. 즉각적인 재기동을 방지를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한편에는 바로 재투입을 못하면 뭐가 좋지? 나는 빨리 내 시설 돌렸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차단기가 트립을 했을 때 차단기만 열을 받은 게 아니고 차단기가 걸려있는 케이블이라든지 또는 부하들 또한 열을 많이 받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투입을 하면은 심각한 케이스일 경우 케이블의 절연이 녹아서 뭐 단락을 일으킨다든지 커다란 인사사고가 난다든지 하는 심각한 위험 상황을 이제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서멀 메모리를 이제 좀 중요시 생각하는 편입니다. 단락을 보호할 때는 저 과전류처럼 롱타임, 그러니까 반환시로 보호를 하면은 시설물에 커다란 손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락은 너무나 큰 에너지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순시로 트립을 시키든 또는 정해진 시간에 트립을 시키는 정한시 방식으로 트립을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시간 지연 설정입니다. ACB는 다른 차단기들과 다르게 일정의 시간 딜레이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ACB가 주로 이제 미디엄 볼티지 다음 단에 오는 가장 큰 브레이커입니다. 그러니까 로우 볼티지에서 가장 큰 브레이커죠. 그 가장 큰 브레이커가 제일 상위 단에서 물려 있고 하위 단에 MCCB, 그다음에 더 하위 단에 MCB와 같은 작은 차단기들이 그 분기를 시켜서 전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ACB가 단락이 났다고 MCCB 또는 MCB 단에서 단락이 났다고 차단을 해버리면 공장 전체가 셧다운이 되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ACB는 시간 딜레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단락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제일 밑에 있는 MCB나 MCCB가 트립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의미죠. 그 다음은 지락 및 누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누전에 클래스 A라는 그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A, AC, 뭐 SI, B 여러 가지 클래시피케이션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A의 클래스에 해당되는 이제 보호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중성성 보호를 하고 존 셀렉티브 인터랙팅이라는 그 셀렉티브 보호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제 로지컬한 그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밍에 의해서 셀렉션할 수, 그 트립이 되는 부분을 셀렉션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어려운 경우에 이 ZSI라는 이제 기능을 적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로지컬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들어오는 뭐 로직에 의해서 뭐를 먼저 트립시키고 뭐를 트립 안 시키고 하는 결정이 내서 트립을 시키는 또 다른 방식의 셀렉션입니다. 그 다음에 알람을 보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불량이 난지, 폴트가 사고가 났는지를 인디케이션 해줄 수 있는 뭐 LED라든지 또는 통신으로 인한 알람이라든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컴팩트 몰드 서킷 브레이커인데요. MCCB입니다. MCCB는 ACB와 모두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타임 딜레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MCCB는 타임 딜레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ACB가 그만큼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동안 MCCB는 프로텍션 기능을 정확히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지연 설정을 제공을 해서 프로텍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말단에 붙을 수 있는 MCB입니다. MCB는 뭐 가장 간단한 프로텍션 디바이스로서 반환시 또는 순시 보호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요. 여러 가지 억실러리들을 옆으로 붙이고 또는 뭐 해서 누전 보호라든지 또는 폴트 디케이션이라든지를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이제 차단기입니다. 다음 프로텍션이 끝나고 이제 매저로 갑니다. 매저부터가 실제로 스마트 파넬의 가장 중요한 이제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스트럭처를 들으실 때 계속 제일 처음 강조했던 부분이 매저라고 이제 느껴지는데요.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이제 어떤 에너지 절약에 대한 선순환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매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또는 원격에서 클래스 1 계측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이제 헤드라인으로 썼습니다. 클래스 1 계측 정보를 하면 1.0급의 에너지 미터링을 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에너지 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엠베디드 디바이스가 아닌 경우는 0.5급, 뭐 0.2급, 0.1급 굉장히 하이 클래스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엠베디드 제품일 경우는 1.0급의 디바이스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 제품은 이제 차단기 프로텍션 기능을 수행을 하면서 1.0의 에너지 메터링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력 상태, 뭐 파워 팩터라든지 또는 와티지라든지 VAR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전력 품질 상태들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파워태그라는 이제 아까 좀 전에 설계시켰던 파워태그라는 정말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에너지 미터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MCB, 그러니까 18mm 간격을 가지는 핀 피치가 18mm인 제품에 어느 제품, 슈나이더뿐만 아니라 LS, 뭐 ABB 여러 어느 회사의 제품에도 손쉽게 부착할 수 있는 에너지 미터입니다. 그 외에 제가 조금 전에 바로 전에 소개시켰던 스탠드얼론 제품입니다. 뭐 하이 퀄리티를 가지고 있죠. 최고의 설정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래밍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이터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액티나인 에너지 미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토콜을 만족시키는 이 액티나인 에너지 미터들은 기존 네트워크에 손쉽게 부착을 해서 원활하게 여러분의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시킬 수 있습니다. 파워로직 미터는 저희가 슈나이더가 제공하고 있는 이제 메터드 중에서 중상급쯤 되는 이제 에너지 메터입니다. 최상위로는 아이언 메터라는 제품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파워로직 메터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메터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저에 대해서 마이크로로직 출입 유닛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지금 위에 보이시는 마이크로로직 출입 유닛은 ACB에 붙는 마이크로로직입니다. ACB의 기능을 수행을 하면서 에너지를 모니터링하고 그 데이터를 상위단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파워의 품질을 측정을 하여 또 상위단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이제 마이크로 출입 유닛은 MCCB용 이제 마이크로 출입 유닛이고요. ACB와 수행하는 기능은 동일합니다. 다음 액티나인 파워 태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전압, 전류, 파워 팩터, 파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데이터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줄 수 있고요. 빌트인 이메일 노티피케이션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과부하 설정치에 메일을 여러분들께 날려줄 수 있는 기능까지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커넥터입니다. 밑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메저 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상위 단으로 올려야지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커넥터의 제품들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넥터 제품은 저희가 애널링스라는 어떤 제품으로서 제품군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에는 정말로 스마트 컴포넌트로서 간단하게 상위단에 접촉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액티나인과 같은 액티나인 스마트 링크와 같은 제품들은 동종 제품들을 손쉽게 엮을 수 있는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링스 FDM이라는 제품입니다. 애널링스 FDM은 하위단에서 보내진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디스플레이 해주는 장치입니다. FDM 1 to 8이라는 위에 보이시는 제품은 손쉽게 데이터를 연결해서 아무런 설정 없이 슈나이더가 제공하는 제품들을 디스플레이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제품입니다. 한 디바이스에서 8개까지의 디바이스 제품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서 5개, 그러니까 전압, 전류, 프리퀀시, 파워, 하모닉 같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 화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애널링스 커맥스입니다. 커맥스라는 제품은 일종의 게이트웨이입니다. 내부에 파이어월을 좀 장착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데이터 시큐리티 같은 부분을 좀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단에서 보내오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프로토콜을 하나로 뭉쳐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나 슈나이더 제품은 ULP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많이 쓰는데요. 이 제품들을 모아서 인터넷 상태로 이제 올려주는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파워태그는 ZigBee라는 이제 통신을 하는데요. 그의 발전과 더불어 이 제품도 ZigBee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이제 받아들여서 상위단으로 올려줄 수 있는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널링스 IFE입니다. 밑에 있는 IFE는 현존하고 있는 IFE,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IFE고요. 위에 있는 IFE, 검은색 IFE는 저희가 곧 출시할
마스터팩 MTZ에 들어가는 빌트인 IF입니다. 그래서 마스터팩 MTZ에 바로 꽂아서 쓸 수 있는 이제 통신 장치입니다. 대부분 모드버스 시리얼 라인의 제품을 가지고 여기에 연결을 하면은 이터넷으로 변경을 해주는 기능을 하는 제품으로서요. 스마트 판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들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IFM은 ULP 통신을 모드버스 시리얼 라인 네트워크로 변경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주로 MCCB와 같은 제품들에 연결되어서 모드버스로 변환이 되는 장치입니다. 보통 MCCB 한 대만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MCCB 2대, 3대, 4대 설치해서 통신으로 엮으려면 IFE 2대, 3대, 4대 엮어서 전원 2개, 3개, 4개 데이지테인으로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통신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애널랭스 IFM 같은 경우는 스태킹 할 수 있는 어떤 액세서리를 주로 따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정말 스태킹만 하면은 전원을 따로 꽂지 않으셔도 되고 데이터 라인을 옆으로 데이지테인으로 연결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획기적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링크입니다. 액티넷 스마트 링크는 이제 아래층에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많이 이볼루션을 거쳤어요. 처음에는 모드버스만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에이서넷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개선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직비까지 수신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많이 이볼루션을 거쳤습니다. 모드버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I/O가 11개 채널을 가지고 있고요. 이터넷 같은 경우는 8개,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직비를 수신하고 있는 것은 이터넷의 에볼루션으로서 똑같이 데이터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단에 보이는 것은 I/O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직비 수신용 전용 스마트 링크입니다. 주로 파워테그 수신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20개의 파워테그까지 수신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데이터를 매주하고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연결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액션을 취해야겠죠. 액션을 취함으로써 건물이나 시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액티나이 스마트 링크는 일반적으로 전기, 전력만 받아들이는 그런 제품은 아니고요. 또는 스마트 파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OH, 그러니까 와터, 에어, 가스, 일렉트리컬, 그 다음에 스팀까지 여러 가지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데이터로 전송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가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커넥티드 오퍼레이어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그 위에 엣지 컨트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그 위에 앱스 애널리틱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앞서 여러 세션들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들으셨고 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습득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만 소개를 시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컨트롤 소프트웨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정보에 입각한, 그러니까 팩트에 입각한 디시전을 메이킹을 하고 그 디시전 메이킹이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또는 프로핏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제품의 가장 하위단에 있는 게 이제 엣지 컨트롤 소프트웨어들입니다. 그래서 EcoStruxure Facility Expert라는 제품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일반 PC 모니터도 있고, 여러분들이 주로 가지고 계시는 모바일 셀폰 같은 이런 제품들도 같이 연동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다음 EcoStruxure Power Monitoring Expert가 있을 수 있고, Power SCADA Operation 같은 여러 제품들도 Edge Control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들입니다. 그다음 Apps Analytics and Services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슈나이더에 여러분들보다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더 뛰어나고 경험이 오래되신 분들이 많다고 느껴지시면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부분에서 에너지를 절감하실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제안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바로 Apps Analytics and Services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나온 케이스예요. 쉬는 시간에 동영상으로 어떤 호텔이 나왔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예, 힐튼입니다. 힐튼 글로벌에 대한 얘기입니다. 힐튼 글로벌은 전사기
59개 나라에 13,000개 이상의 게시실과 1,000개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호텔 체인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분들이 저희 스마트 패널 또는 이코 스트럭처를 적용을 함으로써 어느 부분에서 자기네 에너지가 낭비가 되고 있고 또는 비용이 낭비가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었고, 가장 심각한 부분에서 그 부분을 해결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음과 동시에 고객의 편의를 더욱더 도모할 수 있어서 그 프로핏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내용이 이제 중요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리는 것들을 좀 요약을 하자면, 전력 분배가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 더욱 많은 제품들이 연결되면 여러분의 사용하고 계신 또는 관리하고 계시는 또는 설계하고 계시는 건물과 시설이 그 발전 속도를 따라잡아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근데 그거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그거를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 소스들을 인텔리전트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마트 판넬을 적용을 해보시는 것을 감히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슈나이더가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 판넬을 연결을 하시면 건물과 시설마저도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스마트라는 수식어의 일부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